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장이 끝났는데 이번 주 6월 셋째 주죠. 장이 혹시 어땠는지. 예. 이번 주는 이게 변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막 로테이션이 많이 있었고요. 좀 안 좋았던 종목에서 이렇게 올라온 데도 많고,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도 많이 떨어진 데도 많고요. 결국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오늘 금요일에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 나오기 전에 화장품이나 이제 의료기기나 음식료나 이런 부분 많이 올랐다. 그리고 더 있냐 해가지고 많이 판 것 같아요. 기관 수급이 특히 계속 많이 빠져나갔고요. 외국인은 계속 샀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를 요즘에 재밌는 말로 누가 HS 코드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출 데이터만 열심히 본다 이건데, 수출 데이터만 너무 많이 본다 막 이런 거를 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수출 데이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수출밖에 없죠. 뭐가 있을까요? 수출이 잘 나오는 거 결국 제가 말씀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변압기 이런 게 결국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수출이 없는 거, 바이오는 따로 봐야 되죠. 바이오는 다르게 보는데, 바이오를 제외한 거는 대체로 수출 데이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수로 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수출 데이터가 결국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출 데이터 전에는 아무도 전력기기에 관심이 없었고, LS 일렉트릭, LS 엄청 떨어지고 있었고, 화장품 실리콘2조차 약간 조정을 받았고, 많은 화장품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식료도 이제 삼양식품도 조정을 받고, 사실 얼마 고점 대비 폭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오늘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야, 역시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라면 먹다가 갑자기 바뀌나요? 근데 수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아요. 1일, 10일, 11일, 20일, 20일, 30일, 이렇게 10일 단위도 끊고 한 달 단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당장은 항상 바뀌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가격은 좋은 게 가격은 잘 올라요. 예를 들어 전력기기에 고압 변압기가 잘 팔려요. 그러면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선적이나 이 출하는 밀렸다가 늦었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엄청 보내면 다음 달 10일 줄을 수도 있는 거고, 월말에 또 많이 보내는 계절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몰라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근데 데이터를 합치면 합칠수록 정확성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분기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월의 데이터는 월간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0일의 데이터는 엄청 틀릴 수 있어요. 10일까지 안 보이다가 월말에 왕창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산업에서도 특히 좋은 산업일수록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한번 수출 데이터 떨어지면 바로 매도가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그냥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냥 차익 실현 더 좋은 데이터 나오겠어? 기대감이 높아서 힘들어요. 이러면서 차익 실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변압기 데이터가 좀 슬로우하지 않냐 이런 우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사실 단가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형 변압기 배전 다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구리 가격이 좀 막 엄청 높다가 구리가 전선이 되고 전압기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도 필요한데,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 커머디티잖아요. 구리 가격이 영원히 올라갈 수 있나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다가 공급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좀 슬로우했어요. 요즘 다시 반등할까 말까 하는데, 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약간 엄청 올랐다의 우려도 있지. 저번 10일 정도까지 데이터는 아주 Q가 높진 않았어요. 물량이 아주 높진 않았어요. 초고압 변압기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가지고 현대 일렉트릭 좀 쉬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밑에 많이 올랐던 LS 일렉트릭이나 LS, LS는 구리 쪽 부분도 있죠. 이런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오르는데. 그랬다가 오늘 이제 20일까지 데이터를 딱 깠더니 역시 잘 되는 게 잘 되더라고요.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오늘 올랐더라고요. 특히 지금 소형이 좀 더 좋아요. 재룡전기 엄청 오르고 현대일렉트릭 돌파하고, LS 일렉이나 LS도 많이 떨어진 데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 변압기가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음식료 라면도 우려가 있어요. 라면 10일 숫자 작으면 라면 안 먹는 줄 아는데, 라면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참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라면 데이터가 좋아서 삼양식품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쪽들이 월화수목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사실 색조가 조금 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큰 건 기초 스킨케어고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실리콘투어 또 고점을 돌파한 것 같고요. 뭐 부문별로는 뭐 ODM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좀 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게 좀 최근에 그 선케어가 사실은 뭐 미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선케어 쪽이 워낙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있다가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오늘 수출 데이터 나오고 한 뭐 14% 정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쪽은 모르겠어요. 이게 주가의 고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뭐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지. 뭐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거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너무 많이 샀으니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뭐 사실 제가 보는 선케어 쪽의 성장성은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에 뭐 계속 보급이 되고 있고 저번에 다뤘지만 거기서도 이제 선케어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뭐 수출 데이터에 대한 우려와 실제로 되게 잘 나온 이 금요일의 결과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가 뭐 10시 뭐 이때쯤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알게 되는데 그 오전에 아침과 오전 이후에 주가를 보면 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바이오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삼천단 제약이 그 GLP 이제 공장을 자사주를 팔아서 스스로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쪽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워크 이렇게 끌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내 신약을 만들겠다, 내 걸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경우는 약간 우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좋으니까 이렇게 큰 돈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의 반응은 삼천당은 좋았습니다. 삼천 제약이 많이 레벨업을 했고 또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목요일에 이제 큰 라이센스 아웃이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회사가 크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그 큰 라이센스 아웃 나오면서 당일 상한가를 가면서 약간 이제 바이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높였고요. 그리고 뭐 영원히 이제 부활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이제 알테오젠 좋아하는 뭐 애널리스트 분께서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사실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은 얘기할 게 많아서 뭐 다음에 얘기 드릴 텐데 알테오젠은 뭐 모멘텀이 많고 뭐 워낙 주도주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뭐 금요일에 좀 크게 반등하면서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좀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거 사실 막 거래대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장 뭐 화제 중심은 대왕고래인 것 같아요. 대왕고래.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이 될 거다. 뭐 확률은 20%지만 뭐 그것도 높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진짜 엄청나게 수급을 끄는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가 쫙쫙쫙 올랐고요. 목요일까지 가스공사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2탄 3탄을 찾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 올랐는데 그러면 혼자 다 먹냐? 뭐 가스를 뭐 유통하고 하는데 뭐 나머지 뭐 시추하고 뭐 석유 관련된 회사, 뭐 가스 관련 회사들은 다 관계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가스 캐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오늘은 또 전략 회의에 참여했다는 기업들이 나왔는데 뭐 SK, GS, 뭐 SK, GS, 포스코, 인터 뭐 다 결국 뭐 가스, 석유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발을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참여 같은 게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뭘 지분을 주는지 얼마나 시추를 시켜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름이 뉴스에 나왔다 하면 막 상한가 뭐 한 20% 막 갑자기 뭐 0%에서 20%까지 몇 초 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대왕고래에 대한 관심은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크구나, 이런 수급 쏠림이 매우 있구나 하는 거를 뭐 좀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뭐 대응하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6월 마지막 주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대해서 좀 미국에서 이제 만기일이 될 텐데요. 어제 전까지 엔비디아가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엔비디아, ARM, 브로드컴, TSMC, 뭐 다음에 장비주까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시리즈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인텔이나 AMD 좀 따로다니고요. 근데 이 주요 반도체주가 뭐 목요일에 엔비디아가 드디어 1등을 차지했죠. 1등이 잘 안 바뀌어요. 의외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한번 하면 막 10년, 20년씩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1등을 얼마나 유지할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가 계속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수급 쏠림이 지금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만기일이나 이럴 때 뭐 이런 수급이 털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도 계속 영향을 줄 텐데, 미국의 반도체 흐름이 고평가로 빠지고 이런 걸 좀 떠나서 사실 반도체 쪽에 지금 뭐 수출 데이터로 볼 때 숫자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아직까지 봐서는 뭐 실적 개선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과 이제 뭐 주가 고주가로 인한 뭐 흔들림의 이런 부딪힘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번 주와 뭐 다음 주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장일 끝나고는 그 매주 이제 장 끝나고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잘 준비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